컴퓨터 코딩이라는 과목이고요. 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녹화 영상을 다시 올릴 계획이어서 꼭 지금 시청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은데 지금 시청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강의 계획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양 선택 과목이고요. 컴퓨터 코딩 1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학기에도 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다음 학기에는 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계획이 있어서 밝히고요. 아무튼 이번 학기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비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여서 녹화 영상이 매주 올라올 거예요. 지금도 이 영상을 녹화해서 다시 올릴 거여서 주중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클릭을 해 주시면 출석 체크는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는 요 지금 LMS 사이트인데요. LMS 사이트에서 학습 이력 현황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만약에 LMS에 업로드된 게시물이면 얼마나 시청했는지, 몇 분 정도를 시청했는지 이런 걸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간혹 이제 유튜브 링크 같은 걸로 올리거나 줌 링크가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 해당 링크를 지금 접속해서 확인했는가, 확인하지 않았는가 이런 정도를 교수자가 꼼꼼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출석은 학교 시스템이나 호명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고 요 비대면 영상이 업로드된 걸 주어진 시간 안에 확인하셨는지 확인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걸 체크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LMS에 접속하셔서 이런 수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이름은 조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화번호인데요.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수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 전화는 잘 받지 않고요. 문자는 확인을 잘 못하고요. 카카오톡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연락은 이메일을 권장드려요. 이메일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LMS 상에서의 쪽지도 빨리 확인은 잘 안 되는 편이지만 아무튼 이메일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함께 쪽지 그 다음에 보시면 강좌 Q&A 같은 것들이 있어서 벌써 이렇게 오늘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느냐 같은 질문을 남겨준 분들이 계신데 요걸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당황스럽겠지만 지금 녹화 중이어서 이 녹화 영상을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놓친 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교양 과목이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진도를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더러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으나 전혀 한번 다뤄보지 않았다
그런 친구분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목표는 이미지가 움직이는 그 컴퓨터 모니터에서 이미지가 움직이는 그런 영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작업물을 미디어 아트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툴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걸 순수하게 코딩으로 만든다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이나 알고리즘 같은 걸 쓸 수 있겠냐 같은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하실 텐데, 미디어 아트를 만약에 관람을 하거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컴퓨터 코딩으로서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조금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건 뭐지? 잠시만요. 파이썬이라는 건 뭐지? 이런 이제 그 궁금증도 같이 풀어보고,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면 뭘 만들 수 있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파이썬 이전에도 그 프로세싱이라는 툴이 있어서 그 툴을 활용해 가지고 미디어 아트 작업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건 자바라는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파이썬과 자바 같은 거를 혼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동시에 두 개 언어를 배우는 게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럴 수는 있으나 한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는가 하면 그 언어마다 특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글의 구조 같은 것들이 또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면 그 서로 다른 언어가 어떤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프로세싱을 백지에서부터 무언가를 써나가는 작업을 앞으로 하게 될 확률은 사실 크지 않고, 이미 뼈대가 만들어진 걸 수정하는 그런 방식의 코딩이 주로 있거나, 아니면은 전문 코더와 함께 일을 하는데 전문 코더한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협업을 제안할 때 어쨌든 그 뼈대의 구조를 알고 제안을 하는 것과, 그 나중에 기능이 어떻게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만 해서 맡겨놓는 것은 그 확연한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대화의 어떤 그 실마리를 좀 마련을 해본다. 그 다음에 코드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파이썬과 자바가 아니라도 이 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목적을 조금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 번에 조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선행 지식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좀 전에 말한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보다는 완성된 코드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입력의 변형이 있을 때에
어떻게 모니터에 나오는 게 달라지는지 같은 걸 이제 처음에 배워보는 작동 방식의 이해 위주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코딩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계속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때마다 또 건의 주시면 진도와 난이도를 조절해가지고 잘 맞춰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그래서 파이썬이란 무엇이냐, 자바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라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코딩을 할 줄 알게 되는, 혹은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을 습득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변수라거나 조건이라던가 반복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컴퓨터의 언어가 가지는 특질적인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는 시간을 보통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들을 수도 있고 학원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듣게 되면 이제 첫 시간에 변수란 무엇인가, 조건문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반복문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기능 소개를 해서 마지막에 그것이 이제 합쳐지는 어떤 그 완성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 처음부터 완성된 코드를 같이 제시하고 그걸 뜯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라, 처음부터 변수도 등장하고 조건문도 등장하고 반복문도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혼란스럽겠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가 그 처음에 말을 배우거나 어린아이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외국어를 배우는 그런 경우처럼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 제작 능력을 향상시켜보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이 공대생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예술가로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랑 그 기존의 이제 미디어 아트들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의 이제 동작 원리를 다룰 거다 보니까, 어쨌든 수업을 듣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픽이나 비디오,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되고 조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완성된 코드를 고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체계적으로 다뤄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지만,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주어진 뼈대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 본다, 이런 이제 도전적인 과제들을 각자 목표로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말을 그 전공 시간에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런 맥락에서 프로그래밍도 어쨌든 공학적으로 많이 쓰이는 툴이기 때문에 문제와 해결의 구조로 어떤 작업을 그 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 하는 게, 완성된 코드에서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저기 그 지금 마이크 켜두신 분이 저 말고도 계셔가지고 잡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실 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류를 해결하고 코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것들을 할 수 있다. 오류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 조금 도전을 해보고 구글링을 해보고 이러다가도 못 찾게 되면은 질문을 주실 텐데, 아까처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질문은 이메일, 그리고 본인들의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캡처 화면 같은 것들을 이메일로 주시거나, 이 쪽지로는 그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강좌 Q&A에는 첨부 파일 같은 걸 이용해서 어쨌든 화면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니까, 그런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해주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강의 계획서 소개를 했는데요. 앞에 이제 놓치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실시간 강의 목적이 아니라 녹화의 목적이었어서 지금 녹화된 영상을 다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렇습니다. 출석 체크 방식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강의 개요에 대한 얘기, 질의응답 어떻게 받겠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지식 학습을 같이 할 거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우리가 배운 코드를 응용해서 무언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LMS에 업로드 해주는 방식의 과제물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제물이 공지가 되면 그걸 보고 이제 수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업은 비대면, 비실시간으로 진행되기는 하는데, 업로드 되는 영상을 기한 내에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 강의 제가 이제 올려놓는 강의가 있을 거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간단한 과제 같은 것들이 실습을 한 증빙을 위해서 이제 LMS에 과제란이 생기면 그 과제란에 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평가 방법, 저희가 출석 20%는 있고요. 20점 있고요. 점수가. 그 다음에 기말 시험도 비대면으로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있는 과제물과 학기 프로젝트 이렇게 있을 거여서 프로젝트가 중간 시험을 대체를 할 건데, 기말과 프로젝트 모두 기말에 제출을 할 거여서 기말 시즌에 조금 바쁠 수 있어서 공지가 되면 미리미리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100점 만점에 어떤 점수가 산출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수업은 패스 논 패스로 성적이 나가는 수업이어서 패스 논 패스로 성적이 나가는 수업이니까 사전 공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예술창작과 인공지능이라는 수업을 했는데, 그것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를 하려고 해요. 그때 제시를 했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패스 또는 페일로 성적이 나가는데 저희가 기말고사 볼 거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문제가 이제 몇 문제 나갈 건데 그게 미응시를 하셨다 그러면 F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응시한 기록은 있으나 빵점이다 이러면 F 나갈 예정인데 뭔가 문제를 읽고 답을 쓰면 빵점이 나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말고사의 링크에 클릭 이상의 행동을 해달라 요런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학기 프로젝트를 제출만 해도 되는데 미제출하시면 F이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수업 영상은 좀 더 많이 좀 적극적으로 봐주시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수업 영상을 클릭하신 기록 자체가 너무 현저히 적다라고 하면 또 F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F가 나와요. 요번에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아까 본 것처럼 얘가 최종 정리된 성적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번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찾을 건데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은 올라온 게시물이나 영상에 따라서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체크가 되고요. 영상을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서 그러면 이제 출석을 15주차 중에 기말고사 제외하고 14주차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총 합산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아까 뭐라 그랬지? 5개 미만이다. 그러면 4개까지 0, 1, 2, 3, 4 요렇게 이제 F 나간다. 요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잘 하시면 되고 중간중간 참여를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응시했는지 안 했는지 기말고사의 점수가 빵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여기 또 이제 체크된 게 나가는데 요게 이제 빵점이거나 미응시이면 또 F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기 프로젝트를 제출했는가 제출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빵점이 나가는데 점수를 이렇게 이제 드리는 이유는 컴퓨터 코딩이라는 과목을 지금 처음 배우는 거고 조금 컴퓨터 코딩 자체도 어려운데 컴퓨터 코딩으로 미디어 아트를 하겠다니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낯선 주제들을 한꺼번에 이제 다루게 돼서 오게 되는 부담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도와 노력 자체에 이제 점수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뭔가 수업 자체의 이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패스가 나간다. 실제로 ABCD를 드리더라도 ABCD까지 다 패스이고 F만 페일이니까요. 그래서 패스하기가 사실상 어렵지는 않은데 너무 넋놓고 있다가 몰랐습니다 라고 기말에 하시지 마시고 기준이 저렇게 생겨 먹었었구나. 내가 정말 중간중간 확인만 조금 하면 패스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LMS를 자주자주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요. 주교재는 이제 업로드되는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참고 문헌 자체는 이렇게 이제 3권 정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보셔도 되는데,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건 아니고요.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조금 쉽게 이해하고 같이 따라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만들면서 배우는 파이썬과 40개의 작품들. 이렇게 생긴 책 교재로 다룰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또 뭐 변수나 조건문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코드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뭐가 있는가, 자동화, 크롤링, 이미지 처리, 데이터 분석, 웹페이지, GUI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인공지능 프로그램까지 직접 이제 다뤄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런 걸 보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해를 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기초 프로그램이 다짜고짜 챕터 3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챕터 3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보면, 이메일을 수집해서 뭐 엑셀에 기록을 한다던가, 대량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들 만드는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크롤링을 해본다던가 검색어를 모아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픈CV를 이용해서 얼굴을 찾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본다던가 그림으로 변환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것들 중에 이미지하고 관련된 토픽들을 몇 가지 이제 다뤄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뭐 사과와 오렌지를 구분을 해보자 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위치 시각화라던가, 사진을 뭐 변환하기라던가,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지만 이런 주요 요소들을 다룰 건데, 어쨌든 책이 있으면 저 혼자 떠드는 걸 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서 권장은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인 걸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더 쉬운 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적 쉽게 잘 쓰여져 있는 책 20일 만에 배우니까 한 달이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책이 있어서, 이것도 처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갑자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요런 이제 설치부터 앞에 아까 챕터 2에 나왔던 내용처럼 요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얘도 뭐 그래픽으로 그림 그리기라던가 그래픽 응용하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요런 걸 위주로 소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조 자체를 읽고 잘 이해하고 본인이 코딩을 되게 잘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읽고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책 난이도에 따라서 방금 전에 소개한 책보다는 이 책이 좀 더 쉬운 책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이걸 좀 소개를 해본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먹은 책도 있어서, 이거 이제 파이썬 왜 아두이노나 프로세싱 둘 다 이제 자바라는 언어로 쓰여진 툴인데요. 자바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할 때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파이썬보다는 자바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미디어 아트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이제 간단한 이미지들이 움직이는 걸 요런 목차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하울링 생기시는 분이 있는데 뭔가 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프로세싱 같은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던가 이미지를 출력해 본다던가 이미지를 그려본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아두이노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해서 이번 기회에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프로세싱 위주로 구동이 되는 환경들을 공부를 해보고 2학기 때 컴퓨터 코딩 2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뤄보는 목표를 가지려고 해서 일단 이렇게 책 3개 중에 유용한 것들, 그래야 이해하기 좋은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수업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로만 보면 상, 중, 하 이렇게 돼 있어요. 안녕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상 만들면서 배우는 파이썬과 40개의 작품들, 요게 이제 중 정도 될 것 같고요. 모두의 파이썬이 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이제 난이도가 있어서 본인의 역량을 감안하고 책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꼭 사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사면 도움은 될 것이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요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업이 주차별로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오리엔테이션 이번 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파이썬 설치하고 실행하고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기본 문법, 아까 얘기했던 변수나 이런 것들, 조건문 이런 것들 익혀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하게 되는데요. 웹페이지를 자동화를 한다던가 데이터를 크롤 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6주차의 구글 데이터 크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에 있는 검색해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들을 수집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핀터레스트나 또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그거에서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낼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동화라는 맥락에서 크롤링 같은 걸 한번 다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들이 변환하는 작업,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셀카 어플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 거로 짐작하고 있는데, 그런 거의 기초적인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들을 정말로 뭐 셀카 어플을 거창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다기보다는 간략한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을 거고요. 이미지를 그려보는 행위, 코드로 이미지를 그린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방식이냐라거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요즘에 이제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체도 코드로 따져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서, 여기서 다루게 될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분류 자체에 이제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이제 거의 완성된 코드를 같이 학습해보고 수정해보고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이제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기왕 인공지능을 다루게 된 김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음성 인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음성 인식이 되면 음성 명령도 가능해지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또 소개가 되겠고, 그 후반부에는 그 난이도에 따라서 앞쪽을 조금 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쪽에 이제 난이도가 쉽다라고 느껴지면 뒤쪽에 이제 아까 상이라고 소개했던 그 교재에서 발췌한 프로세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동작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휴강을 하게 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보강주에 보강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강주는 쉬었다가 기말고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이제 공지를 할 예정인데, 그 프로젝트의 마감일도 기말고사 시즌으로 잡아서 치를 예정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은 시간을 충분히 드릴 예정이어서 그 지금 영상을 시청 시간을 막 1주, 2주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기말고사를 치르는 시간도 하루 이상은 드릴 예정이어서 잊지 말고 꼭 시험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전반에 대한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요 녹화 영상 올릴 거고요. 그래서 녹화 영상 보고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할 만한 그거 평가 패스 어떻게 나가냐에 대한 거 아까 소개 드렸었는데, 일단 올라오는 영상을 많이 자주 클릭하자.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실습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의 과제물을 조금 같이 참여를 해보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 빵점 맞지 말자. 프로젝트 안 내지 말자. 요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패스가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 비대면 수업이고 비실시간 수업이니만큼 좀 편하게 들으셔도 좋긴 하겠지만, 최소한의 의무는 다 해보자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F를 안 드리려고 기준을 낮게 잡았는데 또 그것도 피해가면서 F를 맞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려에 의한 당부를 미리 드리니까 조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그 메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강좌 Q&A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만약에 질문을 하실 예정이시면 채팅창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한꺼번에 질문하게 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90 몇 분이나 이렇게 들어올 줄 사실 예상을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지금 당장 질문의 예정이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오늘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지금 수업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 오전에 올라오는 영상을 그 다음 주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가 잘 들렸던 거겠죠?
잘 들리는데요, 교수님?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조교님이신가요? 아, 네. 아, 네.